상용로그부터 얘기를 좀 해볼까? 자, 상용로그. 자, 국어 잘하는 사람. 국어. 자기가 국어를 좀 잘한다. 잘 친다. 자, 루리. 루리 이름이 한글 이름이죠? 아니요. 한문이에요? 네. 무슨 루자예요? 여러루였나? 여러루. 무슨 리? 동네 리? 네? 여러 동네? 아니 그럼 뭔데? 한글 이름 아니에요? 안잖아요. 한자예요? 아 그래? 우리 건우이가 한글 국어 좀 잘하죠? 네? 누구누구 알았어요? 자 누구 알았냐면요. 일단 눈에 보이는 게 현주. 그 다음에 태섭이. 태솔이? 태솔이가 아니고 태섭이. 네, 태솔이. 또 누가 하나지? 현빈이. 자 또 재성이. 재성이. 또 자 니들이 불러봐. 자 아는 사람. 맞는 것 같아. 한 명 더 있는데? 태섭이랑 현주 왔어요. 태섭이랑 현주 왔고요. 나 또 그래서 빨리 여기 앉아. 거기 누구? 수업합시다. 자 상용로. 자 그래 루리 상용이 뭐예요? 네? 저 그거 잘 못하는데요. 그 상용이 뭐야 건우이? 저도 잘 못해. 니들 구지호쌤한테 한번 혼나야겠는데? 응? 야, 진짜 전형적인 한국인처럼 생겼다. 자, 동환이. 상용의 뜻이요? 상용이 뭐야? 이게 여러 용도로 쓰이는. 그렇지. 좋아요. 여러 용도로 쓰인다. 이거 쉽게 얘기해서 자주 쓰인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상용로그라고 하는 건 자주 쓰인다. 뭐예요? 미시. 10인 로그를 상용로그라고 해요. 10이야. 알겠죠? 미시 10인 로그를 상용로그라고 하는데 우리 수학에서는 자주 쓰는 걸 뭐 하죠? 생략? 그렇지. 우리 태연이가 이런 해주네요. 왜 건우이 거 스틸했나요? 아니죠? 여러분들 생략을 하죠. 그래서 이 상용로그는요. 뭐예요? 자주 쓰이니까 밑을 생략할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해서 로그 10의 n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상용 로그가 있다면 요 밑 10을 생략하고 그냥 어떻게 로그 n 이렇게 써볼 거예요. 알겠죠, 얘들아? 그래서 우리가 그냥 뭐 대단한 게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간단하게 밑이 생략되어 있으면 10이구나. 여러분들 우리 제곱근 자 루트 3 하면 자 민서야 여기 뭐가 생략된 거라 했죠? 그렇지 2가 생략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로그도 밑이 생략되어 있으면 상용 로그 밑이 10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럼 우리가 이게 상용 로그 갖고 뭐 하냐? 뭘 하긴요. 그냥 값을 좀 얘기를 좀 해보자라는 건데 여러분들 쉽게 자 간단하게 좀 상용 로그 가지고 얘기해볼까요? 로그 1이 몇이에요? 내가 할게요. 0이에요. 여러분들 미세 관계없이 진수가 1이면 0이죠. 자, 그 다음에 자 승규야 로그 10은 뭐죠? 아우 좋아요. 1이에요. 자 그럼 건웅이 로그 100은? 2요. 2. 로그 1000은? 저요? 너요? 3이요. 3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사용을 좀 할 수 있어요. 알겠죠, 얘들아? 자,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자주 쓰이는 거니까 건우아, 그죠? 자주 쓰이는 거니까 로그 85는 뭐게? 모르겠어요. 아니야, 넌 알 수 있어. 왜? 넌 똑똑하니까. 알 수 있어. 모르겠어요. 아니야. 건우아, 잘 생각해봐. 넌 알 수가 있어. 모르겠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럴 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 로그 85가 로그 10과 로그 100 사이인 건 알죠? 알겠죠? 당연히 10과 100 사이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얘가 1점 몇이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좀 할 수 있고 요걸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면 1 플러스 로그 뭐예요? 8.5점 맞습니까? 로그 8.5예요.
그러면 1은 뭐 정수 부분이고 요 부분이 소수 부분인데 자 여러분 로그 8.5가 또 이번엔 뭔지 모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 나중에 뭐 교과서나 이런 데 보시면 제곱근표 이런 거 있었죠? 맨 뒤에 맞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때는 뭐가 있었죠? 중학교 3학년 때도 제곱근표가 2학기 때 맨 뒤에 보면 뭐가 있어요? 삼각비표가 있어요. 맞아요? 특수각 말고 이제 나머지 각에 대한 값들. 얘도 마찬가지야. 상용로그표가 있어요. 얘를 0.땡땡땡땡이라고 하지 않고 실제로 뭐 우리가 소수점 뭐 네 번째 자리 정도까지 해서 구해놓은 상용로그 표가 있어요. 그 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값을 계산하는 연습을 조금 할 거예요. 일단 알겠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고요. 많이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천천히 구분만 잘 하시면 되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 조금만 기억하면서 하면 좋아요. 얘들아. 자, 누가 지난 시간에 기억을 잘할까요? 경원이다. 자, 경원아. 선생님 지난 시간에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얘기하면서 소수 부분은 조건이 뭐였죠? 소수 부분. 소수 부분은 항상 경원아. 경원이 선택적 함구 중에 혹시 아니죠. 그 소수 부분은 항상 양수. 그렇지 0 이상 그리고 1 미만. 그렇지 미만입니다. 이런 생각하면서 우리가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음수 얘기도 이제 꽤 잘 나오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74번 문제 간단하게 하나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74번을 좀 봐보시면 자 로그 2가 0.3010이에요. 네. 그 다음에 로그 3은 0.4771이에요. 자 이렇게 두 개의 값을 가지고 자 여러분들한테 자 로그 25 마이너스 로그 12를 계산해 주세요 라고 했단 말이야. 맞지 얘들아? 자 그럼 우리 여기서부터 이제 두뇌를 조금 써야 돼요. 뇌를 좀 쓰자고요. 자 상용로그 하면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뭐 요런 로그 25 이런 애들인데 자 여러분들 여기다가 놓고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봅시다. 로그 25라고 하는 건 얘들아 로그 5의 제곱이죠. 맞니? 자 그러면 이 앞으로 꺼내면 이 로그 5 맞아요? 네. 네. 그럼 여러분들 한번 얘기해봐요. 민서야 지금 알려준 게 뭐뭐 알려줬죠? 2로. 뭐라고? 아니, 로그 2. 로그 2랑 또 뭐 알려줬어요? 로그 3을 알려줬어요. 그럼 로그 5는? 몰라요. 안 알려줬죠? 그럼 로그 5는 어떻게 계산해요? 이제 조금 두뇌를 쓰는 거야. 어떤 걸 이용을 할 거냐면 자 여러분들 요거 이용할 거예요. 로그 2랑 로그 5를 더하면 1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얘들아? 로그 2랑 로그 5를 더하면 1이야. 자 수진아 얘네 둘이 더하면 진수끼리 곱하죠. 자 요거 둘이 더하면 로그 10이 된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1이야.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로그 5가 뭔지는 몰라도 자, 이 로그 2를 이쪽으로 이항해서 오케이? 로그 5는 1 마이너스 로그 2가 되죠. 이렇게 해서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럼 로그 2는 0.3010이니까 자, 여기서부터 문제야. 이게 덧셈뺄셈을 좀 잘 못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소수. 자, 건우기 1에서 0.3010 빼면 몇이에요? 5, 4, 6, 4, 6, 3, 990. 5, 0.6990이에요. 소수끼리 뺄셈, 덧셈 잘 하셔야 돼요. 알겠지 얘들아? 그래서 우리한테 주어진 건 로그 2랑 로그 3이지만 우리가 로그 5까지 찾아낼 수 있다는 거야. 더하면 1이 된다라는 성질을 조금 이용할 거예요. 알겠니 얘들아? 그럼 이제 조금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요건 지울게요 얘들아. 자, 그럼 요 부분이 어떻게 되냐? 자, 로그 25는 얘들아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2 로그 5 마이너스 자, 가로 열고 자, 로그 12 한번 정리해보자. 자, 12는 몇 곱하기 몇? 4 곱하기 3.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2의 제곱 곱하기 3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2 로그
2 더하기 로그 3으로 쓸 수 있어요. 괜찮나요? 자,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의 수학적 계산 능력을 측정하는 겁니다. 자, 태연이 얘가 뭐라고요? 0.695요. 그렇지. 민서 얘가 뭐라고요? 0.3010 그렇지. 수연아 얘가 뭐라고요? 0.477 굿.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죠? 그대로 소수 계산만 여러분들이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서연이 이해됐어요? 요거는 소수 계산을 잘해야 돼요. 알겠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상용 로그를 이용해서 값 계산을 할 건데, 자, 여러분들 그 바로 밑에 거 그냥 간단하게 치시고 한 번만 해보고 넘어갈 거예요. 아, 그래요? 자, 그럼 얘들아, 뭐 다 못했다고 치자고요. 못했다고 쳐. 그래. 다 못했다고 쳐. 그럼 요 정도는 써야지. 정수분과 소수분으로 나눌 수는 있어야지. 그렇지 않겠니? 자, 우리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요? 자, 선생님이랑 좀 같이, 자, 재미, 너로 정했어. 재민아, 얘 정수분, 소수분은 좀 나눌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정수분 몇이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알아요. 그 재민이가 오한쌤 수업이에요. 네. 네. 이따가 좀 이따 쉬는 시간 잠깐 오한쌤이랑 얘기 한 번만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거 정수 부분 마이너스 3. 소수 부분이 뭐예요? 0.1614예요. 자, 어렵게 계산하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가 그냥 사람이라면 그냥 늘 그렇듯이 그런 거 아니겠어? 자,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소수가 얘밖에 없잖아요. 그냥 얘겠지 당연히. 그냥 좀 물 흐르듯이. 알겠니 얘들아?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자, 하나씩 보자. 민서야, 얘가 로그 1.45였어요. 그죠? 맞지? 자, 그러면 룰이야. 마이너스 3은 뭘까요? 마이너스 3. 조금 어려우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거는요, 마이너스 3 곱하기 로그 10이에요. 자, 로그 10이 뭔데요? 1이니까. 맞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 마이너스 3 이렇게 위로 올려주실 수 있죠? 맞니 얘들아? 올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 로그 1000분의 1 이렇게 되겠죠? 1000분의 1이에요. 1000분의 1. 자, 이게 좀 불편하다. 선생님 저는 소수가 더 좋아요. 0.001 이렇게 쓰셔도 괜찮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 마이너스 3이 로그 0.001이에요. 얘네 둘을 더해보자고요. 괜찮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둘이 더하면 진수끼리 곱할 거잖아요. 곱하기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얘들아. 소수점 몇 개 앞으로 가야 돼? 3개. 이렇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로그 0.001 미쳤나봐. 0.00 145 이렇게 되겠죠. 맞죠? 네. 그래서 실제 내가 찾는 x 값은 뭐예요? 0.00145입니다. 라고 해서 찾아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상용 로그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어떤 시계 값을 계산할 수 있어요. 상용 로그를 이용한 값의 계산은 기본적으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분리하는 것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지 얘들아? 양수일 땐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해요. 음수일 때 정수 부분, 소수 부분 구분만 좀 잘 해줍시다. 알겠지 얘들아? 실생활이 또 나왔어요. 자, 로그를 이용해서 실생활 계산을 좀 해봅시다 라는 거고요. 자, 얘도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우리 지수 공부할 때 얘기했던, 자, 뭐예요 얘들아? 지수에서 얘기했던 실생활 문제, 식이 주어진 경우가 있고요. 알겠지 얘들아? 그 다음에 식을 좀 세워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78번 같은 경우는 식이 주어졌죠. 맞니 얘들아? 식이 주어져 있고 중간쯤에. 자, 그 다음에 77번 같은 경우에는 식을 세워야 되죠. 근데 이제 지수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식은 항상 일정한 비율로 증가, 오케이? 혹은 일정한 비율로 뭐예요? 감소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조금 다루게 될 겁니다. 자, 그래요. 수진이 몇 반이에요? 몇 반이야? 2반이요. 오, 그래요. 태연이 몇 반이죠? 저 1반이요. 너 1반이었니? 네. 그러네.
그러면 2랑 1이랑 해서 77번 우리 같이 한번 봐볼게요. 네, 알겠죠? 아, 여러분들이 잘 이해는 못할 수 있는데요. 선생님만의 메커니즘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건 여러분들이 선생님 나이가 됐을 때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38살쯤 돼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 왜 저 새끼가 왜 저렇게 했을까? 나중에 이해하세요. 알았지 얘들아? 자, 77번 문제를 보시면 뭐라고 써있냐면요. 어느 회사가요 초기 자본금 2억으로 시작을 했대요. 알겠니 얘들아? 자, 1년 후부터 자 자본금의 20%가 이익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5%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맞습니까? 자, 10년 후 세금을 납부하고 난 후 이 회사의 자본금이 얼마가 될까?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 우리가 2억을, 자, 2억이면 공이 몇 개냐? 6개인가요? 9개인가요? 8개인가요? 미안합니다. 자, 공이 8개예요? 네, 근데 쌤이 이제 2억을 20000 다 쓰진 않고요. 그냥 단위 2억이라고 할게요. 알았지, 얘들아? 자, 2억이 있었어요. 자, 1년이 지나면 20% 이익이 생겼죠. 여러분들 20% 이익이 생겼어요. 1 플러스 100분의 20이에요. 여기까지 했더니 맞죠? 맞지 얘들아? 20% 이익이 생겼고 이 이익에서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얘들아? 세금. 그렇지. 5%의 세금을 내줘야 돼요. 요렇게 이제 1년이 지나가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얘들아? 20%의 이익이 발생해서 자본금이 늘었어요. 알겠지 얘들아? 그리고 그 자본금 늘어난 거에서 5%의 세금을 내가 납부를 좀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계산하시면 자, 2 곱하기 1.2 곱하기 0.95가 돼요. 여기까지 맞습니까? 1.2 곱하기 0.95 맞죠 얘들아? 네. 자, 그럼 여러분들 요거 1.2 곱하기 0.9 엄청 빠르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없어요? 1.2 곱하기 0.9 엄청 빠르게 할 수 있는 사람 없어? 나도 잘은 안 되는데 느낌이 딱 1.19 같아요. 왜 1.19 같아요? 로그 1.19를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미안한데 쌤이 계산기 한 번만 써볼게요. 맞을 거예요. 나쁜 놈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죠. 0.9 아니네요? 1.14네? 왜 다르지? 내가 잘못 봤나? 20% 이익. 이익을 창출하고 이익의 미안합니다. 자, 우리 좀 식을 좀 바꿀게요. 이렇게가 아니네요. 전체의 5%라고 쌤이 잘못 읽었네요. 미안합니다. 어쩐지 좀 이상하더라. 이익이라고 하는 부분의 5%였어요, 얘들아. 미안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된 거예요. 미안해요. 2억이 있었고요. 자, 2억에다가 자 20% 이익이 붙어요. 맞죠? 맞니? 맞죠? 그럼 얘들아 여기 봐봐.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 부분이 뭐예요? 이익이죠. 요 이익에 대한 5%만 낼 거예요. 이해했음? 네. 자, 요 이익에 대한 5%. 그럼 뭐예요? 1 마이너스 100분의 5. 요렇게 식해야 돼요. 미안합니다. 선생님이 좀 전체에 대한 5%로 좀 잘못 식을 세웠네요. 글을 읽어보니까 이익에 대한 5%야. 자본금에서 5%를 세금을 내지진 않아요. 이해했죠 얘들아? 네. 자, 요 부분을 좀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 부분. 자, 요 부분을 좀 정리하셔야 되는데, 자, 볼게요. 자, 요 아래쪽에다 좀 써보면 2 곱하기 0.2 곱하기 0.95입니다. 맞니 얘들아? 자, 여러분들 2 곱하기 0.2 곱하기 0.9 하면 몇이죠? 0.38? 진짜? 0. 요렇게 곱하면 0.38이야? 그게 0.19? 0.19네요. 야, 기가 막혔다. 맞지 얘들아? 0.19 맞지 얘들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부분이 2 곱하기 0.19니까 자, 2 더하기 2 곱하기 0.19죠? 맞습니까? 얘들아 2로 묶어주시면 따라서 식이 이렇게 될 거야. 1 플러스 0.19 그래서 2 곱하기 1.19가 돼요. 이렇게요. 이게 1년 후의 자본금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서 조용히?
이해되세요? 요거 문제 조금만 잘 읽읍시다. 선생님처럼 문제 잘못 읽으면 안 돼요. 이게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한다. 알겠지 얘들아? 자, 그 다음에 요게 1년 후에요. 그럼 2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제곱. 3년이 지나면 세제곱. 4년이 지나면 4제곱. 왜? 요 비율로 계속 이익은 증가하고 세금은 5%씩 계속 내주기 때문이에요. 알겠니 얘들아? 그러니까 우리는 몇 년 후? 10년 후죠. 10년 후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1.19의 10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 금액을 가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1.19의 10제곱이 몇인지 모르잖아요. 요걸 좀 이제 계산해서 한번 보셔야 된다 이거죠. 알겠습니까 얘들아? 자 여러분들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걸 이제 계산을 좀 해볼 거예요. 어떻게 계산을 하냐? 로그를 좀 이용할 건데 자 여러분들 요 전체에다가 뭘 씌워요? 상용 로그를 좀 씌워줄 거예요. 알겠니 얘들아? 상용 로그를 좀 씌워주면 자 로그 2 더하기 로그 1.19의 10제곱 이렇게 되겠죠. 덧셈으로 바꿨어요 곱하기. 알겠니 얘들아? 자 그러면 로그 2 더하기 10 곱하기 로그 1.19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합니다. 1.19가 몇이래요 얘들아? 0.075. 뭐라고요? 0.075. 요거하고 요분이 0.075인가요? 55 미안합니다. 됐죠? 맞지 얘들아? 0.0755. 자 그러면 로그 2 더하기 자 10 곱하면 0.755가 되나요? 맞니 얘들아? 맞지? 네. 오 0.755래요. 자 그럼 서연아 0.755는 뭐라고 또 써 있어요? 로그 5.69. 로그 5.69 이렇게 써 있네요. 맞나요? 자 그럼 얘네 둘이 또 뭐 할 거예요? 더 할 거죠. 맞지 얘들아? 자 한번 더 해봅시다. 그러면 로그 자 2 곱하기 5.69거든요. 참 진짜 소수끼리 곱셈 진짜 개싫다. 5.69 곱하기 2하면 뭐야? 11.38이요. 11.38? 11.38이 된다고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구하는 거냐? 요 얘기였어요. 선생님이 여기서 원래 눈을 이렇게 쓰면 안 됐지만 자 요 식에다가 상록을 달았죠. 이렇게 상록을 달았어요. 그러면 요 전체 값이랑 요 값이랑 뭐예요 얘들아? 같죠. 그래서 10년 후 2 곱하기 1.19의 10제곱이라는 값이 11.38이랑 뭐 해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한 10년 후 자본금은 11억 3,8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돼요. 단위가 억이에요. 이렇게 돼요. 알겠지 얘들아? 11억 3,800만 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고 감소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식을 세워야 돼요. 로그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값을 계산해요.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2 곱하기 1.19의 10제곱을 우리가 직접 계산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1.19를 10번 곱할 수는 없잖아요 얘들아. 알겠죠? 요 1.19의 10제곱을 상용 로그 값을 좀 이용해서 알겠죠 얘들아? 계산을 좀 도와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니 얘들아? 오케이? 네. 여러분들 특히 지수 실생활보다요 로그 실생활을 아이들이 좀 싫어해요. 왜냐하면 지수 같은 경우는 그냥 쓰고요 이렇게 맞춰서 그냥 뭐 나누거나 뭐 곱하거나 그냥 계산 마무리해 주시면 간단하거든요. 근데 로그는 이제 로그를 씌워야 되고요. 또 로그 값을 확인해야 되고 그 값이랑 같은 또 로그 값을 또 찾고 이런 반복되는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싫어하는데 꼼꼼하게 잘 보시면 네. 알겠지 얘들아? 여러분들이 천천히 이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서 이해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알겠니? 오케이?
여러분들 지수 함수예요. 자, 건우아 2차 함수는 y는 2차씩 맞아요? 네. 1차 함수는 y는 1차씩 꼴 맞니 얘들아? 유리 함수는 y는 유리식. 유리 함수 해봤잖아요. 네. 아닌 척하네요. 무리 함수는 y는 무리식. 여러분들 공통수학투에서 이제 곧 뭐 다들 유리 함수, 무리 함수랑 다들 배우시겠죠.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함수 이름은 이제 어떤 식이냐에 따라서 함수 이름이 좀 결정이 되는데, 자 그래서 우리는 지수 함수는 y는 지수식이라고 해서 a의 x 제곱꼴을 이야기합니다. 알겠죠? 이 x가 이제 우리가 지수에 올라갔어요. 알겠니?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자 여러분들 요 a는 0보다 커야 되고요. a는 1이 되면 안 됩니다. 라는 건데, 자 간단하게 그냥 이유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얘들아. 이거 우리 지수 법칙 할 때 이제 미세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조금 더 나았을 텐데, 자 밑이 마이너스 2라고 한번 해볼게요. 음수라고 한다면, 오케이? 자 수연아, x1 집어넣으면 뭐예요? 오, 2 집어넣으면요? 오, 함수값이 다 존재하죠?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유리수거든? 2분의 1 집어넣으면요? 루트 2라고요 갑자기? 이 x에다 2분의 1 집어넣으면 뭐예요? 루트 2분의 1, 루트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아 루트 마이너스 2분의 1이래. 루트 마이너스 2잖아. 그럼 뭐예요? 허수잖아. 값이 존재해요 안 해요? 네. 안 하죠. 값이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리수일 때 함수값이 존재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막 이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알겠니 얘들아?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기가 조금 어렵죠. 표현하기도 어렵고. 네, 그래서 우리가 지수 법칙에서도 마찬가지로 네, 이 밑을 음수를 이제 유리수나 이제 실수를 확장하면서 사용을 거의 안 하죠. 알겠지 얘들아? 그래서 일단은 음수가 들어가면 안 돼요. 자 건우아, 그 다음에 밑이 1이 되면 안 된대요. 1이 되면 어떻게 되니까? 1이 항상 1이죠 여러분들. x에다 1 집어넣으면 우리가 y는 1 해서 x축과 평행한 직선이 이렇게 그려져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지수함수다 라고 보기엔 조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밑을 자 양수이면서 1이 아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좀 범위를 좀 나눠놓고 볼 거고요. 자 그래서 조금 나눠서 볼 거예요. a가 1보다 큰 값부터 한번 봐보자고요. 알겠죠? 두 가지로 나눠서 볼 건데 a가 0과 1 사이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볼게요. 자 건우가 1보다 큰 수 중에 우리 건우가 제일 좋아하는 숫자가 뭘까요? 2요. 와 한번 보자 우리 건우가. 자 y는 우리 건우이 말한 대로 2의 x제곱이라고 하는 그래프를 하나 그려가면서 봅시다. 건우가 x에 0 집어넣으면 1이요. 와 똑똑해요. 1이에요. 자, 1 집어넣으면요? 2요. 와, 1 넣으면 2예요. 2 집어넣으면요? 4요. 와, 씨. 뭐 이렇게 잘해? 위에 있겠죠? 맞아요? 그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요? 2분의 와, 개 잘해.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요? 4분의 와, 4분의 1. 맞아요? 맞니 얘들아? 얘네들을 매끄러운 곡선으로 연결하시면 이렇게 생긴 모양의 그림이 그려져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괜찮아? 자 그냥 하나만 더 그려볼까요? 민서 또 좋아하는 숫자 하나만 얘기해봐요. 졸리구나? 오 그래요. 우리 민서가요 y는 3을 좋아한대요. 3의 x제곱. 자 민서야 x에 0 집어넣으면 뭐죠? 1이에요. 자 1 집어넣으면요? 이번엔 3이 됐어요. 이쯤에 있겠죠. 맞죠? 2 집어넣으면요? 저 위에 있겠죠. 맞아요?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3분의 1이에요. 조금 더 밑에 있겠네요. 맞죠?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요? 9분의 1 존나 밑에 있겠네요. 맞아요 얘들아?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매끄러운 곡선으로 연결하시면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괜찮아요 얘들아?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자, 그 다음에 0과 1 사이도 한번 보자. 자, 수연아.
자, 0과 1 사이에 있는 숫자 중에 하나만 얘기해봐. 뭐라고요? y는 2분의 1 x제곱을 한번 보자고요. 오케이? 자, 2분의 1 x제곱. 자, 0 집어넣으면 뭐야? 1이에요. 1 집어넣으면요? 2분의 1이야. 2 집어넣으면요? 4분의 1이에요. 맞죠?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요? 오, 좋아요. 2가 돼요. 1이고 2고 이렇게 될 거예요. 맞죠, 얘들아?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요? 4. 좀 더 위에 있겠죠. 그래서 매끄러운 곡선으로 연결하시면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괜찮아요? 맞지, 얘들아? 자, 그 다음에 룰이 이번엔 3분의 1 가지고 한번 해보자고요. 3분의 1 x제곱. 자, 뭐예요? 0 집어넣으면 1 넣으면요? 3분의 1 2 집어넣으면요? 9분의 1 맞아요?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요? 3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요? 9 이렇게 알겠지, 얘들아? 네, 마찬가지로 매끄러운 곡선으로 연결하시면 뭐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아이고 안 이쁘네요. 아무튼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얘들아? 쌤은 그냥 그래프 간단하게 4가지 그려가면서 얘기를 좀 했는데 자, 하나씩 얘기를 좀 해보자. 자, 요거 그래프 4개가 공통으로 지나는 점이 하나 있죠. 어디를 지나요? 0,1을 지나죠. 그렇지, 얘들아? 지수함수 우리가 얘기하는 기본형이라고 부르면서 이 지수함수의 기본형은 항상 0,1을 지나요. 맞지, 얘들아? 네, 0,1을 지나요. 자, 그 다음에 요 4개 그래프 전부 다 정의형 얘기를 좀 해봅시다. 정의형 x. 자, 그럼 이 정의형 어떻게 돼요? 여기요. 네. 마이너스 와, 정의형 뭐예요? x 바 x는 모든 실수예요. x는 모든 실수값을 가져요. 뭐예요? x에다가 안 들어가면 안 되는 수가 없다고요. x는 모든 실수를 다 대입해도 돼요. 음수도 되고 0도 되고 양수도 되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건우아 시합 y는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가 중요한 거야. 시합 y 뭐라고? 모든 실수. 와, 미쳤다. 우리 건우이가 모든 실수라고 했는데 지금부터 여러분들 다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잘 봐. 서현이도 잘 봐봐요. 자, 요거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2분의 1이야. 자,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2분의 1이지, 서현아. 2 넣으면 x 2 넣으면 4분의 1이죠? 자, 민서, x에다 10 집어넣으면 뭐예요? 네? 10 집어넣으면 12개. x에 10 넣으면 계산 안 해도 괜찮아요? 2의 10제곱. 2의 10제곱분의 1이에요. 실제로 뭐 계산을 좀 했다고 치면 1024분의 1이겠죠. 값이 졸라 작아졌어요. 그치, 얘들아? 자, 100 집어넣으면요? 2의 100. 2의 100제곱분의 1. 만 집어넣으면요? 2의 반제곱분의 100만 집어넣으면요? 2의 100만 제곱분의 그럼 음수가 돼요? 0도 안 되는데? 맞아요, 얘들아? 야, 어떤 x값을 집어넣어도요,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또 극한이라는 걸 배우겠지만 점점 값이 작아져요. 맞지, 얘들아? 값이 작아지면서 0이라고 하는 값이랑 아주 가까워질 거예요. 그렇지만 0이 되진 않아요. 이 말 이해됐어요? 0이 되진 않아요. 0이 아주 가까워질 뿐이죠. 이해되니? 반대로 왼쪽으로 가면 계속 값이 커지겠죠. 맞습니까? 우리 마찬가지로 요 2의 x제곱 그래프도 마찬가지예요, 얘들아. x값이 0 넣으면 1이에요. 1 넣으면 2고요. 뭐 10 넣으면 2의 10제곱이에요. 값이 계속 커지죠, 양수로. 맞지, 얘들아? 근데 음수로 가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분의 1이었죠.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4분의 1이에요. 마이너스 100 집어넣으면 2의 100제곱분의 1이에요. 얘도 마찬가지야.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값이 점점 작아져요. 알겠니, 얘들아? 계속 작아지는데 0이 되진 않아요. 그냥 0에 한없이 가까워질 뿐인 거죠. 지금 생각하는 말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자, 건웅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치역은 어떻게 될까요? y는 0보다 크다. 새끼. 잘했어요.
치역 y는 0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y 값은 0보다 큰 애들밖에 없어요. 알겠니? 자, 요거 이제 집합을 안 배운 친구들은 요걸 쓴 걸 이제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 이런 거예요. x라고 하는 집합이 있는데 얘들아 원소가 x고요. 오케이? 이 집합 안에는 x 값이 들어있어. 알겠니? 이런 뜻이야 얘들아. x 값이 집합 안에 들어있어. 근데 어떤 x 값이냐? 이렇게 모든 실수 x 값입니다 라고 표현을 해줘요. 그러니까 집합 안에는 x가 들어있고 그 x의 조건은 이겁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정역 x라는 정역이라는 집합 안에는 x 값들이 들어있는데 그 x는 모든 실수다 라는 뜻이야 얘들아. 오케이? 그 다음에 치역 y에는 y 값들이 들어있어요 얘들아. 오케이? 그런데 그때 y 값들의 조건은 0보다 크다예요. 알겠니 얘들아? 그래서 정역과 치역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 하나 더 얘기해보자. 좀 전에 조명아 선생님이 이 그래프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얘가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0에 아주 가까워지죠. 근데 0이 되진 않잖아요. 맞죠? 자 쉽게 얘도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0에 아주 가까워져요. 맞죠? 근데 0이 되진 않아요. 이걸 좀 다른 표현으로 바꿔보면 x축에 한없이 가까워지긴 하지만 x축과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요. 우리는 함수 그래프에서 만나지는 않지만 한없이 가까워지는 직선을 또 하나 뭐라고 했었죠? 반비례예요. 와! 점근선이라고 했었죠? 와우! 맞아요 얘들아? 점근선이라는 표현을 써요. 뭐예요? 점점 가까워지는 선, 직선. 그러니까 그래프가 점점 가까워지는 직선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직선을 우린 뭐라고 하자고요? 점근선이라고 해요. 오케이? 자, 이 지수함수는 점근선이 존재해요. 자, 수진아 어디에 한없이 가까워지죠? X축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 X축을 우리가 잼민이도 아니고 계속 X축이라고 부를 순 없잖아 얘들아. 그래서 그걸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지 건우가? y는 0. 그렇지. 점근선이 y는 0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알겠니 얘들아? 오케이? 네,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지수함수 얘기를 조금 보면서 얘기를 했어요. 이 지수함수는요 정역, 치역, 점근선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좀 써먹을 건데 그냥 이건 눈으로 좀 보면서 얘기를 좀 하시면 되는데 자, 여러분들 밑 a가 1보다 크면 이제 함수 그리고 두 종류가 이렇게 그려져 있죠. 이런 함수를 우리가 자, 우리 재민이 한번 얘기해볼까요? 재민아? 자, 이런 함수를 우리가 증가함수라고 그래요? 감소함수라고 그래요? 어떻게 알았지? 올라가요. 와, 네, 증가함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함수의 증가와 감소의 개념을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자, 기억하세요. x 값이 클수록 y 값이 크다를 우린 증가라고 불러요 수학에서. 알겠니 얘들아? x 값이 커질수록 y 값이 커지는 걸 증가. 그러니까 쉽게 모양이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모양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자, 그러면 현서와 요놈은 무슨 함수? 그렇지. 요놈은 감소하는 형태, 감소함수의 형태를 갖습니다. 여러분들 증가와 감소에서 감소라는 건 x값이 커질수록 y값은 작아진다를 이야기합니다. 알겠니? 그래프로는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형태의 모양을 띠고 있어요. 알겠지 얘들아? 우리가 증가 감소는 어디서 많이 쓰냐면 최대값 최소값 구할 때 그리고 방정식보다는 부등식에서 증가 감소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증가와 감소의 조건 증가 함수는 밑이 1보다 크다. 알겠지 얘들아? 감소 함수는 밑이 0과 1 사이다. 이 두 가지 구분해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함수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문제집 같은 걸 보잖아요. 그러면 지수함수라고 하는 단원이요. 유형이 한 15개에서 문제집마다 다르겠지만 한 15개에서 한 19개 정도가 될 거예요. 한 20개 사이, 15개, 20개 사이가 되는데 유형이 보통 실제 함수 그래프를 이용하는 문제는 유형이 5개를 안 넘어요. 어떤 문제집이든. 실제로 함수 여러분들이 내용, 함수 그래프를 가지고 뭐 문제를 푼다라고 했을 때 사용하는 유형은 보통 서너 가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수함수 자체로서는 뭐 그렇게 크게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할 건 많지 않을 거예요. 얘들아. 알았죠? 자, 일단 요게 기본형이에요. 자, 정리해놓고 나서 조금만 더 봅시다. 일단 기본적으로 얘들아, 아까 얘기했던 거 이제 정리 한번 해보면 지수함수 그래프는 크게 두 종류예요. 이렇게 0,1을 지나면서 증가하는 함수. 자, 이렇게 그려지면 A가 1보다 클 때. 알겠죠, 얘들아? 자, 그 다음에 0,1을 지나면서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 자, 감소하는 형태는 미시 0과 1 사이일 때. 이렇게 두 가지 정도 나눠서 얘기할 수 있어요. 알겠죠? 다시 얘기하지만 정의형. X는 모든 실수. 그 다음에 치역. Y 값은 양의 실수. 이렇게 나눠서 얘기할 수 있고, 이 지수함수에는 뭐가 존재한다 얘들아? 정근선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정근선은 Y는 0이다. 어디? X축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좀 하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이 얘를 가지고 이제 평행이동을 좀 하게 됩니다. 평행이동을 할 건데, 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중학교 때 배웠던 거랑 똑같이 X축 방향, Y축 방향 평행이동입니다. 자, 얘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을 시켜줄 수 있죠. 맞지 얘들아? 자, 평행이동식 만드는 거 할 줄 알죠 얘들아? 자, 어떻게 Y는 A에 X 마이너스 P 플러스 Q 이렇게 이제 지수함수식이 변할 거예요. 알겠죠? X축 방향 평행이동, Y축 방향 평행이동.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겠지만 X축 방향 평행이동은 좌우로 움직이는 겁니다. 알겠죠? Y축 방향 평행이동은 위아래로 움직일 거고요. 쉽게 생각해서 그래프가 좌우로 움직인다고 해서 이 점근선이 같이 움직이진 않아요. 알겠죠? 점근선은 위아래로 움직일 때 같이 따라 올라가거나 밑으로 따라 내려갑니다. 알겠지 얘들아?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평행이동 시켰어요. 정의형.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얘들아. 자, 평행이동 시켜서 X값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게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안 생겼죠? 네, X값은 그대로 모든 실수값을 다 가져요. 맞죠? 그 다음에 요 치역은 어떻게 변하냐? Y값은. 자, 편하게 좀 얘기를 해봅시다. 자, 요 부분. 자, 요 부분 최소값, 요 부분은 항상 0보다 크다라고 했죠? 네. 맞아요? 맞니? 자, 0보다 큰 거 더하기 Q 하면 항상 뭐보다 크다가 돼요? Q보다 크다가 됩니다. 그래서 Y가 Y는 Q보다 크다로 바뀌죠. 그리고 점근선도 X는 0에서 어디로? Y는 0에서 점근선도 Y는 Q라고 하면 X축과 평행한 직선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이 변하는지를 잘 인지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지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우리가 그래프, 표준형까지 조금 봐서 이야기를 좀 할 건데, 자, 여러분들 예제 1번 보면서 같이 조금만 더 얘기합시다. 많이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얘들아. 자, 요건 지울게요.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얘들아, Y는 A의 X제곱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래요. 자, 기억 뭐예요? F P 플러스 Q는 FP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 FQ. 자, 요거는 맞아요? 틀려요? 쉽게 얘기해서. 자, 여러분들 X에다가 P 플러스 Q 대입하면 A의 P 플러스 Q 제곱이죠? 맞니 얘들아? 네. 자, P 대입하면 A의 P 제곱 곱하기 Q 대입하면 A의 Q 제곱입니다. 맞아요? 그럼 둘이 곱하면 P 플러스 Q 제곱입니다. 맞지 얘들아? 네, 간단하게 기억은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은 뭐라고 써있냐? x1이 x2보다 작으면, 또 반대로 x1보다 x2가 크면 x 값이 커지면 fx1, fx2 뭐예요? y 값이 커집니다. 이게 무슨 뜻이야 얘들아? 증가함수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A가 뭔지 지금 정해주지 않았죠? 맞아요? 이 문제에서 A가 뭐 0과 1 사이다, 1보다 크다라고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증가 감소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되니 얘들아? 오케이? 그래서 니은은 틀렸어요. 네, A 값이 뭐냐에 따라 증가가 될 수도 있고 감소가 될 수도 있죠. 건우 이해됐어요? 네. 자, 디귿이에요. 야, 이걸 참 디귿을 우리 공수2 배운 친구들이라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디귿을 말 글 그대로 읽어볼게요. y 값이 같으면 x 값이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얘들아? y 값이 같으면 x 값이 같다. 자, 건욱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맞아요. 자, 우리 그냥 같이 한번 얘기를 좀 해봅시다. 명제 기억하는 사람. 명제. 명석이 말고요. 명제. 명제 기억하는 사람. 자, 우리 명제를 기억하는 게 우리 경원이가 명제를 되게 잘 기억하거든요. 경원아. 자, 문제에 뭐라고 쓰냐면 디귿 보기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런 거 조금 막힐 수 있는데, 자, 편하게 한번 이해를 좀 해봅시다. y 값이 같으면, 서연이 이 말 이해돼요? 네. y 값이 같으면 x 값이 뭐하다? 같다예요. 여러분들 이게 아직 조금 잘 안 배운 친구들이 많아서 대우 알아요? 혹시 대우? 대우라는 게 존재하는데 얘랑 이제 똑같은 말이 뭐냐면 x 값끼리 다르면 y 값끼리 다릅니다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자, x 값끼리 다르면 y 값이 달라요. 자, 이건 또 무슨 뜻이냐? 현빈아, x 값이 다르면 y 값이 다르다 무슨 뜻이에요? x 값에 y가 조금 다른데 여러분들 이거를 이제 그냥 기억만 잘하세요. 1대1 함수라는 뜻인데 여러분들 1대1 함수라는 건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거 말 뜻이 뭐냐면 항상 증가하는 형태 또는 항상 감소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지 얘들아? 증가 감소가 중간에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증가하다가 감소하거나 감소하다가 증가하거나 이런 형태 변형이 없다고. 증가 감소가 중간에 변하지 않는 계속 증가만 하는 그래프 혹은 계속 감소만 하는 그래프라는 뜻입니다. 알겠니 얘들아? 그래서 이 디귿은 맞는 말이에요. 왔나요? 얘들아, 이 디귿 보기 알겠죠? 요거 알겠지? 요 표현이 요거랑 같은 표현이고 항상 증가하거나 항상 감소합니다라는 표현이에요. 알겠지 얘들아? 자, 그 다음에 하나 넘어가서 조금 더 봅시다 얘들아. 자, 예제 2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예제 2번. 자, 다음 지수함수 fx는 a의 x제곱에 대한 기본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틀린 거 찾는 겁니다. 자, 1번 뭐예요? 정의역은 실수 전체. 네, 맞아요. 맞지 얘들아? 치역은 양의 실수 전체 집합이다. 네, 맞습니다. 자, 1번 맞고요. 자, 2번 뭐라고 되어 있냐 얘들아? 자, a 값이 0과 1 사이일 때, 자, 이 오른쪽 그래프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알겠죠? 0과 1 사이일 때 x 값이 증가하면 y 값은 감소합니다.
네, 감소함수라는 뜻이고 맞아요. 알겠지 얘들아? 자, 3번. 자, 그래프는 0,1과 1,a를 지나갑니다. 이거 대입해서 확인해 보시면 돼요. 자, 종료가 x에다 0 대입하면 1 맞죠? 1 대입하면 a 맞죠? 네, 3번도 맞아요. 자, 그 다음에 4번. 자, 점근선이 x축이다. 네, 점근선 y는 0입니다. 맞죠 얘들아? 네, 그럼 5번. y는 이런 게 또 나왔네요. 대칭. y는 a의 x제곱과 y는 a분의 1의 x제곱은 y는 x 대칭 관계다. 아니죠. 여러분들 뭐 어제 나랑 같이 잠깐 얘기했던 친구들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y는 x라는 대칭이 뭐였냐면 역함수 관계일 때 얘기였어요. 역함수일 때 두 그래프는 y는 x에 대한 대칭이다. 자, 얘네들은 역함수 관계가 아니죠.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볼까요? 얘네 둘이 겹쳐나 볼까요? 자, 얘 이쪽에다가 이렇게 겹쳐나 보면 자, 눈으로 한번 보고 얘기합시다. 무슨 대칭 관계예요, 둘이? 흰색이랑 노란색 무슨 관계예요? y축에 대해 서로 대칭이죠. 맞지 얘들아? 그래서 얘네 둘은 y는 x 대칭이 아니라 y축 대칭 관계입니다. 알겠니 얘들아? 오케이? y는 x 대칭은 역함수일 때 우리가 이야기한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지? 네, 이런 식으로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 이야기였고요. 자, 그 다음에 바로 넘어가서 최대 최소 얘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최대 최소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단순한데 이것만 구분할 수 있으면 돼요. 이거 지울게요.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는 증가감소 판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지 얘들아? 자, a가 1보다 크면 서연아 증가함수예요? 감소함수예요? a가 1보다 크면 증가함수요. 네, 이렇게 되면 증가함수예요. 자, 여러분들 증가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자면 증가함수는 x값이 클수록 y값이 커져요. 맞니 얘들아? 맞죠? 자, 그럼 이걸 조금 다르게 해석하면 a의 x제곱꼴에서 증가함수는 지수가 뭐할수록 클수록 값 전체는 커집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맞니 얘들아? 자, 그 다음에 a가 0과 1 사이이면 우리는 감소함수라고 합니다. 맞죠 얘들아? 감소함수는 x값이 클수록 y값이 작아지죠. 자, 그래서 a의 x제곱꼴에서 이 지수가 클수록 전체는 작아집니다. 이해됐니 얘들아? 오케이? 얘는 지수가 클수록 값이 커지고요. 얘는 지수가 클수록 값이 작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증가와 감소에서 이제 어떤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를 판단해서 최대 최소를 좀 구해 주셔야 돼요. 알겠니 얘들아? 네. 자, 그냥 간단하게 뭐 보면 자, 여러분들 예제 4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겁니다. 첫 번째 y는 자, 2에 x 플러스 2제곱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부터 x는 1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놨을 때 자, 우리 하나씩 따져보자고요. 자, 재성아 얘는 증가함수예요? 감소함수예요? 증가함수. 증가함수예요. 이시 2예요. 1보다 크기 때문에 얘는 증가함수라고요. 요거 이해됐죠 얘들아? 맞지? 자, 증가함수면 수지나 요 지수 x 플러스 2가 클수록 전체도 어떻게 돼요? 커져요. 맞아요? 그래서 우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x가 가장 클 때, x가 1일 때, 오케이? x값이 1일 때 최대야 최소야 그러면 최대값을 가질 거고요. 그때 그 최대값은 x에다 1 대입하시면 2 마이너스 3 해서 마이너스 1이라고요. 알겠죠 얘들아? 그 다음에 지수가 가장 작아지려면 마이너스 2일 때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일 때, 자,
자, 이 함수는 최소값을 갖게 되는데 그때 최소값은 마이너스 2를 대입하시면 2의 0제곱이죠? 네. 1 마이너스 3이니까 최소값 마이너스 2를 갖습니다. 저 최대값 2 빼기 3 아니고 2 세제곱. 왜? 1 넣으면 야 쉣. 네. 나 왜 3이라고 왜 1이라고 했냐? 맞죠? 8 빼기 1이니까 8 빼기 3이니까 5죠. 미안해요. 알았지 얘들아? 대입 잘못했네. 요렇게 해서 얘들아 함수가 증가함수냐 감수함수냐 이런 거 조금 따져볼 수 있어요. 알겠죠? 자, 조금 더 이제 난이도를 살짝만 올려볼게요. 다음 장에 예제 5번이 있거든 얘들아. 자, 이거 지우고 예제 5번이죠. 요거까지는 같이 좀 얘기를 해보는 게 좋으니까. 자, 예제 5번의 첫 번째 값을 보시면 y는 자 2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제곱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x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입니다. 맞습니까 얘들아? 자, 여기서 한번 보자고요. 루리야. 자, 얘는 요 밑을 보니까 증가함수예요 감소함수예요? 얘는 증가함수다 이거야. 맞죠 얘들아?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 지수가 지금 2차식으로 되어 있는데 요 지수가 클수록 전체도 큰 값을 갖게 돼요. 맞니? 근데 이 지수가 2차 함수 형태, 2차식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의 꼴을 좀 봐야 되는데, 자, 이 지수예요. 이 지수. 자, 이 지수를 아래로 볼록이니까 그래프를 조금 그려보시면, 자, 건우아 축 뭐예요? 1이요. x는 1이에요. 맞니 얘들아? 그 다음에 x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2는 오른쪽으로 한 칸, 마이너스 1은 왼쪽으로 두 칸이에요. 자, 우리가 보는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이렇게 2까지예요. 맞니? 자, 그럼 건우가 최대값은 어디서 나오죠? y1이요. 1에서 나오죠. 맞니 얘들아? 자, 그래서 지수가 제일 클 때가 마이너스 1일 때야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뭐 어떻게 돼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을 갖게 되는데 지수가 클수록 전체는 커지니까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면 자 1, 2, 마2 해서 2의 1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알겠죠? 자 현빈아 최소값은 어디서 나오죠? 1에서 지수 2차식이 가장 작을 때가 x가 1일 때죠 얘들아. 맞아요. 그래서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x가 1일 때 최소값은 자 1 대입하시면 1 마2 그럼 뭐예요? 2의 마이너스 3제곱 그러니까 8분의 1이 돼야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최대값 최소값을 찾아줄 수 있어요. 이해됐습니까 얘들아? 네. 지수가 2차식이다.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같이 이용해보자 이거예요. 알겠니?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예제 5-2번 있죠? 맞지 얘들아? 그거 간단하게 한 번만 해보도록 하죠. 앞에 봅시다. 다들 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보죠. 자, 얘는 밑이 뭐예요 얘들아? 2분의 1이죠? 뭡니까? 감소함수입니다. 알겠죠? 감소함수다 보니까 이 지수가 뭐 할수록 클수록 작아요. 알겠지 얘들아? 지수가 작을수록 전체는 커져요. 이게 증가감수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지니까 이거를 헷갈리는 친구들이 종종 있어요. 종종. 그럴 때는 얘들아 밑을 전부 다 증가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조금 더 보기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럼 하나만 생각하면 되잖아. 여러분 사실 2분의 1 같은 경우는 뭐예요? 2에 마이너스 1제곱으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밑을 2로 바꿔놓고 그냥 계속 증가 형태로 본다면 조금 더 편하게 볼 수도 있고 이제 개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알겠죠? 많이 헷갈리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선생님은 안 헷갈리니까 자 한번 볼게요. 자 아래로 볼록이고요. 자 축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하면 x는 2입니다. 맞습니까 얘들아? 자 0부터 어디까지? 3까지 요 0부터 3까지 범위에서 우리는 이 함수를 보게 되는데 자 x가 0일 때 최대값을 갖죠. 어디가? 지수가 최대가 돼요. 알겠니? 그럼 전체는 뭐가 되죠? 최소가 됩니다. 알겠니 얘들아? 그래서 우리는 x가 0일 때
이 지수함수 전체가 최소값을 갖게 돼요. 자, 여러분들 x에다 0 대입하면 0, 0, 2죠. 그래서 2분의 1의 2제곱 최소값 4분의 1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x가 2일 때 2차 함수 지수는 최소값을 갖게 됩니다. 알겠니 얘들아? 지수가 최소가 되면 전체는 최대가 되겠죠. 그래서 x가 2일 때 뭐예요? 최대값 몇을 가져요? 2 대입하시면 4, 8, 2, 마 2네요. 그러면 2분의 1에 마이너스 2제곱 그러면 최대값 4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얘들아? 네. 그래서 우리가 증가와 감소 형태를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보자. 이 얘기가 이제 우리 최소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 자, 여러분들 이제 조금 쉬었으니까 이 얘기 잠깐 해보자. 키를 좀 내자고 얘들아. 공수 원은 다 했을 거란 말이야. 그지 얘들아? 여러분들 공수 원에서 2차 함수 최대 최소 중에 혹시 이런 거 형태 기억나는지 한번 기억을 좀 떠올려봐요. 내가 봤을 거긴 한데 이런 형태 본 적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런 형태 본 적 있죠? 분명히 2차 함수 최대 최소 할 때. 자, 이런 형태 문제 어떻게 풀었을까 우리? 최대 최소 어떻게 구했을까 얘들아? 실제로 얘를 전개하면 4차 함수란 말이야 얘들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4차 함수 그래프도 모르고 4차 함수의 최대 최소도 모르기 때문에 4차 함수로 보지 않고 뭐를 이용했죠? 치환이라는 걸 이용했습니다. 맞니 얘들아? 네. 자, 이렇게 자, 요 공통 부분을 우리가 치환이라는 걸 이용해서 보통 x제곱 플러스 2x는 t로 치환을 했어요. 맞죠 얘들아? 자, 얘를 치환을 하게 되면 y는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 해서 t에 관한 함수로 바뀌어요. 맞습니까? 이 치환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0부터 4까지야 이지랄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 t에 관한 함수니까 t값의 범위를 구해야 돼. t값의 범위. 이 치환한 t값의 범위를 우리가 따로 구해서 최대 최소를 다시 구했단 말이야. 알겠니 얘들아? 네. 마찬가지야. 뭐냐? 이 식을 좀 잘 보시면 제가 좀 써볼게요. y는 4x제곱은 2x제곱의 제곱이죠. 맞지 얘들아?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2제곱은 얘들아 2의 x제곱 곱하기 2의 제곱 맞아요? 그러니까 4 곱하기 2의 x제곱 맞니 얘들아? 네. 그 다음에 플러스 1이에요. 0부터 x는 2까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요 식에서 잘 보시면 얘들아 우리 요 2의 x제곱꼴이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어요. 마치 얘처럼 이렇게 반복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이거야. 알겠니 얘들아? 그래서 우리가 공통수학 1에서 다루었던 이런 최대 최소처럼 지수함수에서도 치환이라는 걸 이용해서 최대 최소를 구할 거예요. 알겠니 얘들아? 자, 치환이라는 걸 좀 이용할 건데 2의 x제곱을 t로 치환을 할 거예요. 알겠죠 얘들아? 치환을 하면 자, 식이 어떻게 바뀌냐? y는 t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1로 바뀐다고요. 맞습니까? 2차 함수 형태로 바뀌어요. 그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치환을 하고 이 범위를 t값의 범위를 가져오셔야 돼요. 오케이? 이 t값의 범위. t값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갔느냐 아니면 어디부터 쭉 커지냐 혹은 어디부터 계속 작아지냐라고 하는 t값의 범위를 구해야 되는데 건우가 이 t값의 범위 자 a부터 b까지인데 이 a가 뭐예요? 0 t의 최소값 b가 뭐예요? t의 최대값이야. 그럼 여러분들 t라고 하는 건 뭐죠? 2의 x제곱이죠. 네. 맞니 얘들아? 요 2의 x제곱의 최대값 최소값을 찾아요. x값의 범위는 0부터 2까지죠. 맞니 얘들아? 자 여러분들 증가함수죠. 그러면 x가 0일 때 최소값을 갖는단 말이야. x에다 0 대입하면 t가 몇이에요? 1이죠.
그러니까 t 값은 1보다 더 작은 값은 나오지 않아요.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2의 x제곱에서 x가 2일 때 t 값은 최대를 갖죠. x에다 2 대입하면 t는 4가 돼요. 맞니 얘들아? 그래서 t의 최대값은 4. 4보다 큰 값은 존재하지 않죠. 이렇게 t 값의 범위 1부터 4까지라고 내가 찾아주셔야 돼요. 알겠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치환에서. 됐습니까? 자, 이렇게 치환한 상태에서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치환해서 범위까지 다 찾았기 때문에 그냥 2차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래로 볼록이고요. 건우아. 자, t는 마이너스 2a분의 b 하시면 2 맞아요? 네. 자, t 값의 범위는 1부터 4까지. 4는 오른쪽으로 2칸, 조금 더 오른쪽으로. 1은 왼쪽으로 1칸.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1부터 4까지 범위에서 보시면 돼요. 맞니 얘들아? 네. 자, x가 몇이, 아니 t가 몇일 때 최대예요? 아, t가 몇일 때? 4일 때 최대값을 갖습니다. 자, t에다가 4 대입하시면 뭐야? 16 마이너스 16 1 맞아요? 네. 최대값 1. 그 다음에 t가 몇일 때? 2일 때 최소값을 갖습니다. 자, t에다가 2 대입하시면 4 마이너스 8 플러스 1이죠. 계산하면 뭐예요? 아, 마이너스 3인데 여기서 끝내지 말고 얘들아 우리 조금만 디테일하게 들어가자 얘들아. t가 4일 때죠. 맞죠? t 값의 4일 때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x 값은 몇일 때요? t가 4니까 그렇지. x가 2일 때입니다. 그 다음에 t 값이 2일 때죠 얘들아. t가 2라는 건 t가 2예요. 그럼 x가 몇이에요? 1. 그렇지. x가 1일 때라고 우리가 x 값이 몇일 때인지 확인을 해줄 수 있어요. 여기까지 됐니 얘들아? 네. 우리 공통수학 1에서 치환을 이용한 최대 최소, 2차 함수 최대 최소 문제 풀었던 유형과 같은 유형인데 이제 치환이 지수 형태로 나온 것 뿐입니다. 알겠죠? 치환을 하게 되면 우리 치환한 문자에 대한 범위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간단하게 그 밑에 2번 있죠? 2-2번 간단하게 풀어볼 겁니다. 맞지 얘들아? 자, 이거는 이 문제는 뭐를 치환해야 돼 얘들아? 얘들아? 3분의 1 3분의 1 x제곱. x제곱을 이제 우리가 t로 치환할 거예요. 맞지 얘들아? 네. 자, 이렇게 치환하면 슉 y는 뭐야?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3이 돼요. 맞니 얘들아? 네.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t 값의 범위를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간단하게 보자고요. 자, t는 미시 감소함수인 지수함수식이죠. 맞지 얘들아? 자, 미시 감소함수다 보니까 얘들아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최대값이 나와요. 맞니 얘들아? 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뭐예요? 3. 3이죠. 3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 최대값 3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 t값은 자 x에 0을 대입했을 때 최소가 되죠. x에 0 대입하면 뭐예요? 1이요. 1이에요. 와, 우리 동안이 집에 갈 때쯤 되니까 기운이 나는구나. 오늘 모두가 다 그래요. 자, 그래서 t값의 범위는 1부터 3까지입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정리 한번 해주시면 되고요. 자, 얘도 똑같이 아래로 볼록이자 아볼. 자, t는 축 마이너스 2a분의 b 하면 1이죠. 맞니? 네. 자, 1부터 3까지. 하하, 여기부터 3까지 요 범위에서 우리가 보자 이거야. 그럼 뭐예요? t가 몇일 때? 1일 때 2차 함수 최소값을 갖습니다. 맞니 얘들아? 네. 자, 1 대입하면 1, i 3. 2. 계산 빠르다. 자, t가 3일 때 최대값 3 대입하면 9, y 3. 6. 6 이렇게 될 거예요. 알겠지 얘들아? 우리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t가 1일 때 t가 1이려면 x가 몇이라고 얘들아? 0이라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t가 3이려면 t 값이 3이 되려면 x는 뭐라고? 그렇지. 야, 니들 왜 갑자기 다들 대답을 잘하니? 이런다고 내가 일찍 보내줄 것 같아? 네. 그럴 리 없죠.
얘들아, 뭘 일찍 가려고 그래? 응? 나 오늘 몇 시에 퇴근해? 11시. 11시. 니들 나 갈 때 같이 가. 공부하다가. 응? 야, 오늘 수업 있는 친구들 있을 거 아니야? 없나? 학원 수업 있는 친구들 없어요? 없어? 네. 아 진짜? 이거 끝나면 이제 끝이야 오늘? 네. 그래? 축하해. 자 봅시다.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서 이제 지수 방정식, 부등식 이게 마지막 내용인데요. 자 정색하지 마. 너 정색하지 마. 최종이에요. 자 얘들아 지수 방정식 그 다음에 지수 부등식인데요. 방정식은 우리가 좀 쉬운 말로 잣바, 부등식은 살짝 덜 잣바. 네 알겠죠 얘들아? 부등식은 조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방정식은 생각보다 쉬워요. 알겠죠? 이제 방정식을 크게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나누어서 볼 건데 자, 지수 방정식 생각보다 어렵진 않으니까 간단하게 볼게요. 첫 번째, 가장 기본은 밑을 통일해라. 밑을 똑같이 맞추자 이거야 얘들아. 알겠죠? 우리가 밑을 똑같이 맞출 수 있다면 뭐끼리 비교하면 되죠? 지속기. 와, 지수끼리 비교해 주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자, 2의 x 플러스 3제곱은 2의 x제곱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5. 자, 이렇게 둘이 같다라고 할 수 있잖아 우리가. 맞니 얘들아? 네. 자, 이렇게 둘이 같다라고 한다면 밑이 똑같잖아 우리. 맞니 얘들아? 그럼 지수끼리 뭐 하면 돼요? 같으면 되죠. 밑이 똑같다면 우린 지수끼리 비교해서 볼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가장 기본입니다. 밑을 맞춘 상태에서 지수끼리 비교하자. 알겠지 얘들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조금 전에 방금 전에 2차 함수 최대 최소를 이용해서 지수 함수 최대 최소 치환 형태 봤었죠. 마찬가지로 방정식도 치환을 이용해서 풀어나가는 방정식들이 있습니다. 알겠니 얘들아? 그래서 치환하는 형태 크게 이렇게 두 가지가 기본이고요. 여기다 조금 더 응용된 형태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예제 7번에 1번입니다. 자, 예제 7번의 첫 번째. 자, 뭐라고 되어 있냐? 3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제곱은 9분의 1이래요. 맞습니까? 네. 자, 여러분들 이 좌변에 현성아 밑이 몇이에요? 3이죠. 그럼 우변을 3에 맞춰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이 9분의 1이 몇이지 얘들아? 3에 마이너스 2제곱이에요. 맞습니까 얘들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지수끼리 비교할 거예요.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마이너스 2와 같아야 되죠. x는 4가 돼요. 맞죠 얘들아? 밑을 똑같이 맞춰줘요. 자, 이런 거 너무 쉽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는 자, 세 번째 걸 좀 볼 거예요. 치환을 이용하는 형태도 있다 이거야. 자, 뭐냐? 2의 2x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17 곱하기 2의 x제곱 플러스 8은 0입니다. 자, 이렇게 항이 세 개짜리인데 자, 여러분들 천천히 봐봐요. 자, 요 플러스 1제곱은 얘들아 요 곱하기 2로 좀 바꿀게요. 알겠니 얘들아? 맞죠? 자,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정리하면 이렇게 될 거야. 자, 2 곱하기 2의 x제곱의 제곱 맞습니까? 마이너스 17 곱하기 2의 x제곱 더하기 8은 0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식을 바꿨을 때 지금 보면 이렇게 반복되는 형태를 눈으로 볼 수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린 요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해서 2차 방정식 형태를 볼 거야. 알겠습니까? 자, 치환하면 2t 제곱 마이너스 17t 플러스 8은 0이고요. 인수분해 될까 안 될까? 네요. 되죠. 2, 1, 1, 8, 마. 맞습니까? 자, 그럼 뭐예요? 2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8은 0이고요.
t는 2분의 1 또는 t는 8인데 답을 이렇게 쓰시면 큰일 나요. 알겠니? 네. 우리가 원하는 방정식의 근이라고 하는 건 얘들아 x 값을 찾는 거죠. 네. 치환한 t를 원래대로 되돌려 주시면 2의 x제곱 2의 x제곱이야. 자, 구매 x는 자 요거 뭐예요? 마이너스 와, 한쪽 눈으로 잘하는데요. 자, 그럼 얘 그렇지. x는 마이너스 1 또는 x는 3 이런 식으로 우리가 치환 형태를 볼 수 있다 이거야. 괜찮아요 얘들아? 네. 네, 이렇게 해서 기본은 밑을 맞춰서 보는 거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반복되는 형태가 이제 여러 번 나왔을 때는 치환을 좀 이용할 거다라는 건데 우리가 보통 그냥 이건 그냥 간단하게 보라고 하는 말인데 보통 밑을 통일해서 보는 건 뭐라고 하냐? 항이 두 개일 때 항이 두 개일 때는 밑을 통일해서 간단하게 좌우 비교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치환을 이용하는 형태는 항이 3개 이상일 때 지금은 2차 방정식꼴로 이제 계속 나오지만 우리가 혹시 모르죠? 우리가 치환을 통해서 3차 방정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얘들아. 그렇기 때문에 항이 3개 이상일 때는 보통 치환 형태를 찾아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앞에 봅시다. 지수 부등식이에요. 자, 간단해요. 똑같은 거라서 그래, 얘들아. 똑같아요. 문제 형태가 알았니? 예. 근데 조금 아주 조금 신경 써야 될 게 있어요. 왜? 부등식은 증가함수, 감소함수를 봐야 돼요. 자, 증가함수면요 지수가 뭐 할수록 클수록 값이 뭐해져요? 커지죠. 이렇게 얘기해 보자고요. 2의 4x 플러스 1제곱은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9제곱보다 커야 된대 얘들아. 이렇게. 그러면 밑이 2죠. 맞니 얘들아? 밑이 2면 요 전체가 더 커지려면 지수가 뭐 해야 돼요? 크면 돼요. 크면 돼요. 지수끼리 비교하면 상관이 없죠. 이렇게. 맞니 얘들아? 근데 만약에 감소함수 형태라면 얘들아 감소함수라면 지수가 클수록 전체는 뭐해져요? 작아져요. 작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밑을 똑같이 맞춰서 지수끼리 비교할 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요 좌변이 더 크려면 지수끼리 비교했을 때는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지수가 작을수록 값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방정식과 다르게 부등식은 밑이 증가하는 밑이냐 감소하는 밑이냐를 판단해 줘야 돼. 알겠지 얘들아? 그래야 부등호의 방향이 안 바뀌고 부등호의 방향이 뭐예요? 바뀌고를 판단할 수 있어요. 알겠니? 네. 부등호의 방향을 바꾸고 안 바꾸고를 판단하는 게 너무너무 나는 똥멍청해서 힘들다. 손 없죠? 봐봐요. 다들 잘해요. 없잖아. 나는 조금 능지처참하다. 손 없죠? 봐봐요. 없다니까? 근데 만약에 그래도 헷갈린다. 그러면 하나로 통일하세요. 밑을 다 증가로 바꾸세요. 알겠니? 밑을 다 뭐로 바꾸자 얘들아? 증가로 바꿔요. 그래도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요 밑을 2분의 1을 뭘로 바꿔? 2에 마이너스 1제곱 2에 마이너스 1제곱으로 바꿔요. 그럼 지수끼리 비교할 때는 부등호의 방향을 바꿀 필요가 없으니까. 알겠니 얘들아? 네. 헷갈린다면 이렇게 하고요. 안 헷갈리면 그냥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네. 알았지 얘들아? 네. 와 우리 재민이 대답 잘하는데? 자 그럼 재민아 네. 예제 8번 하나만 좀 보자고. 네. 자 봐봐 재민아. 자 8번에 1번이야. 네. 자 9분의 1 2x 마이너스 1제곱 작거나 같다. 27분의 1 x 플러스 1제곱 맞아요? 네. 우리 재민 9분의 1은 3분의 1이 뭐예요? 제곱. 제곱이니까 2x 마이너스 1 곱해서 4x 마이너스 2제곱. 자 그 다음에 27분의 1은 3분의 1의 몇 제곱? 제곱. 3제곱이니까 3x 플러스 3제곱이 됐어요. 맞니 얘들아? 네. 자 이렇게 놓고 재민아 네. 증가함수 감소함수 감소. 감소함수니까 지수끼리 비교를 할 때 부등호의 방향이 뭐 해야 된다고? 바꿔야죠. 그렇지 바꿔줘야 된다고 얘들아. You know? 예스. 오케이. 자 그래서 x 3x 나가면 x
마이너스 2항에서 5 이상입니다. 이렇게 볼 거라고 얘들아. 알겠죠?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은 방정식과 부등식과의 큰 차이가 없어요. 다만 부등식은 증가냐 감소냐에 따라 부등호의 방향이 바뀔 수 있다. 요 점을 좀 유념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지 얘들아? 네. 그래요. 토끼 네모는 자자 네모 한판다 네모는 자라 네모 꿈이겠죠 뭐 마인크래프트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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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인크래프트인데